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9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일시황 일정인데요. 기존에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일일시황을 올렸었죠. 그런데 당분간 5월 정도까지 월요일, 금요일이 제가 하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정을 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환불 이력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2월 24일부터 허용을 하고 있죠. 사실 지수가 최근에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좀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불 회원들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했던 게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좀 활용을 해라, 그런 생각으로 2월 24일부터 이렇게 그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크게 급등락을 할 때에는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회원분들을 어떤 그 생각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잘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통합방송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어요. 금액이 1개월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15일 정도 활용을 해보시고 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게라도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생각에서 이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50% 할인 쿠폰 제공이죠. 통합방송에 대한 15일 1개월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연장 결제를 했을 때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벤트죠. 그래서 이번에 15일 서비스하고 50% 할인 쿠폰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하셔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1개월 서비스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1개월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지수가 하락세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코로나 이것 때문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막 그 던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출렁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심리적인 부분도 크죠.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너무 올랐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출렁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정책 또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빠지면 정말 심하게 빠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사실 미국은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증시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진지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근에 또 금리도 인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안으로 제로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돈을 풀어야겠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미국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효과가 엄청나게 컸죠. 당시 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다운이 됐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자금이 대량 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이후에 주간으로는 가장 큰 폭인데요. 54조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그래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끌어올려 주겠지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또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에 상관없이 선진국 증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신흥국, 뭐 한국이나 또 중국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안하죠. 예,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안한 감이 커요. 특히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길게 보면은 뭐 크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고요. 코스닥도 하락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뭐 수급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빠져서 빠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버팀목이 없었어요. 다 전반적으로 다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빠졌고요. 야간 선물도 뭐 4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사실 오늘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이 너무 약했어요. 미국 선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장중에 나타났던 흐름보다 좀 반등을 한다든지 혹시라도 급등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내일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또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너무 과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좋지 않았었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조 2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이 1조 3천억 매수하고 기관이 비슷하게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야, 기관이 받쳐주는구나. 그러면 단기 반등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도 안 받쳐줘. 그런데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해. 그러면은 저점 아니구나. 계속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 보시면요, 코스피는 선물 약세로 지수가 추가 급락했고요. 코스닥은 최악의 종목 흐름, 양쪽 다 안 좋았어요. 사실 코스피가 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3%, 코스닥은 6%. 그러니까 코스피가 훨씬 좋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최악의 종목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는 또 선물이 더 약세를 보이면서 더 밀렸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자 일요일에 무료 야간 방송에서 예상했던 게 2000선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당분간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요일 2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00선이 무너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2000선이 무너지면서 출발했어요. 이게 미국 선물이 워낙 급락 출발을 하니까 약하니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다는 것이죠.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선물이 완전히 더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쭉 밀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못하고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나마 나은 건 11시 46분에 저점을 찍고 더 이상 안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여러가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해외 증시가 자, 금요일에 하락했죠. 다만 양봉이 나오면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할 수 있었는데 오늘 미국 선물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하락했는데 중국 시장은 오히려 잘 버틴 겁니다. 미국 선물을 보면은 미국 선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라서 이게 정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한국 시장 내일도 더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반등을 한다든지 또 뭐 반등폭이 좀 크다든지 오히려 상승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국은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은 뭐 믿져야 번전이에요. 뭐냐면은 이미 이틀치의 어떤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지수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엄청나게 그 패닉 상태로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한국은 내일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반등하면 수요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흐름은 화요일, 수요일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등을 한다면 반등폭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반등폭이 작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목요일에 확 한번 쳐 올릴 수도 있고요. 반등폭이 단기에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강하게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계속 밀려버리면은 여기에서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1900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화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2000선을 회복을 해준다. 단기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2000선 언저리에서 뭐 하락하더라도 머무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쭉 밀고 1950 깨지면서 밀려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1900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단기에 굉장히 좀 그 패닉 상태 장애 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하고 모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처럼 미국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중의 흐름은 미국 선물을 좀 보면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상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장중의 흐름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와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 1조 3천억 매도했죠. 개인이 거의 매수했어요. 그리고 좋은 건 이제 좀 그나마 나은 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죠.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파생적으로 보면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등할 때 강하게 탁 쳐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어떤 그 흐름 자체는 어렵다. 왜냐?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만 매수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였습니까? 추세적으로는 밀린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추세적으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반등할 때 하방 진입해서 밀리면 끌고 가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반등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추세 진입해가지고 밀리면 끌고 가라.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엄청난 수익이 나왔겠죠. 다만 장중에 중간중간에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타는 상방으로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상방 같은 경우에는 단기예요. 아주 짧은 단기. 뭐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1박 2일 정도 그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시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밀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밀리거나 어쨌든 하방 진입을 해가지고 밀리면은 분할 매수해서 계속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밀리면은 끌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더 안 나오고 밀려서 조금 아쉽지만은 흐름 자체는 역시 하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수가 혹시라도 반등을 해준다 하면은 그때는 하방 쪽을 봐야 돼요. 뭐 단기에 엄청나게 쳐 올리면서 계속 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불안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잘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코미팜 두 종목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코미팜은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신약 개발 기대감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괜찮죠. 유가 하락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유가가 약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제 위축되고 중국 쪽에서도 석유 이런 것들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단기에 너무 약합니다. 단기 낙폭을 감안했을 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35달러 정도 이렇게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정도 진정세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빠진 후에
다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진 후에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뭐 한 24,000원 언저리 이 정도까지만 적당히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조정을 받아주면 한번 접근하시고, 그냥 가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강해요. 보유자는 여기서 좀 위를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정리 후에 다시 아래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지 말자는 거죠. 자, 다음은 오늘장 복귀입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단기 15% 매도 정리. 자,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매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의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죠. 그래서 단기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2070원에 추천했어요. 저점에서 추천하고 오늘 원래는 20% 수익 목표였는데 지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초반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수익 실현하자 해서 적당히 2380원에 던졌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은 다시 한번 또 추천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단기의 흐름이 좋은 종목들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 위주로 추천을 했는데 오늘 뭐 종목들의 전반적인 결과는 안 좋았어요.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지면 종목이 아무리 테마주라도 안 가는 종목들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던 하루였었고요. 어쨌든 그나마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면 그나마 낫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장의 오늘 밤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패닉 장세 완전히 무너지는 장중의 흐름 정도로 무너지는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20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등이 단기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무너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미국을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 가능하다. 다만 미국 시장의 흐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규장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장중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형물은 테마주 순환매에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같은 테마라도 종목들이 순환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이미 간 종목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갔다가 조정받은 종목들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더 밀리면 짧게 손절하시고 가면은 단기에 또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은 일단은 상방은 단기 대응이고요. 자, 상방은 단기로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하방은 추세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흐르는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여기에서 상방을 노리는 건 단기입니다. 좀 반등이 나와주는 걸 기대를 하면서 장중 단타라든지 1박 2일 정도 기대하면서 해보는 거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하방 진입을 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위에서 진입하신 분들, 뭐 여기에서 진입하신 분들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좀 끌고 가봐야 돼요. 단기에 짧게 여기에서 뭐 또 수익 실현하고 다시 올라오면은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위에서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0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선물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 후에 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의 절반은 정리를 하고 절반은 끌고 가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정리 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기나 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은 끌고 가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9일 일일 시황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